자, 토요일 2부는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우리 노래 전시회 싱어송라이터 김한성 씨와 함께 진행합니다. 방금 들려드린 노래가 우리 장단으로 하면 중몰이 정도 되잖아요. 조금 느릿한 그런 템포의 노래였는데 우리 노래 전시회 코너가 바로 그렇습니다. 외국식 표현으로는 아다지오, 안단테, 우리 표현으로는 중몰이 정도의 조금 느리지만 진중한 음악 이야기가 담겨있는 코너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노래 전시회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 가장 노래다웠던 시대, 그리고 낭만이 있었던 시대를 찾아갑니다. 우리 노래 전시회. 매주 토요일 2부 싱어송라이터 김한성 씨의 안내로 한국 대중음악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노래 전시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노래 전시회 큐레이터 김활성입니다. 잘 계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한 주가 금방 갔어요. 먼저 지난주에 첫 전시회 오픈 소감을 간단히 듣고 싶네요. 네, 지난주 우리 노래 전시회 첫 시간이 마무리되면서 한철 씨께서 네. 덧붙여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다 그러신 분들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오, 혹시 그래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진심으로 좋았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 코너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휘발되는 것보다 소장각이다. 소장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한철 씨께서 이 코너 진짜 소중하네. 한 노래를 이렇게 끝까지 듣는 게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기분이 좋았기도 했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아유, 저도 감사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여기서 나눠주는 노래나 이야기들이 토요일 아침을 좋은 시간으로 평온하면서도 풍성한 시간으로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한철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코너 참 좋은데 누구누구한테 꼭 들어보라고 해야겠는데 그래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이 코너를 통해서 진짜 창호해드린 햇살이 음악 맛집이다. 음악을 잘 고르고 또 잘 설명하는 그런 코너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우리 노래 전시회 코너 시작할 때 흐르는 기타 선율 있잖아요. 네. 그게 혼자만의 여행이라는 노래의 인트로인데 그 노래 작가인 조동익님의 그런 날에는 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명곡이죠. 이게 1989년에 나온 어떤 날 2집에도 실려 있긴 한데 오늘 감상하실 곡은 그 버전과는 조금 다른 1987년 우리 노래 전시회 2집 앨범에 수록된 버전입니다. 네. 진짜 이 곡은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리고 어떤 날이라는 그 팀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한 아우라? 네, 전설에 가까운 그런 팀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날에 일단 한번 듣고 얘기를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조동익 작사 작곡의 그런 날에는 어떤 날에 연주한 노래입니다. 햇살이 아프도록 다가온 날에는 비가 끝도 없이 쏟아지는 날에는 휘날리는 깃발
이별처럼 기쁜 날에는 떠나가는 기차처럼 서글픈 날에는 난 거기에 가지 파란 하늘이 열린 곳 태양이 기우는 저 언덕 너머로 난 거기에 가지 초록색 웃음을 찾아 내 마음속까지 깨끗한 바람이 불게 길고 긴 겨울밤 그대의 한숨 오늘따라 창밖에 아침이 더디 오네 복잡한 이 마음을 텅 비울 수 있다면 좋은 시간들을 너와 많이 나눌 텐데 난 거기에 가지 파란 하늘이 열린 바람이 지나간 저편 너머로 난 거기에 가지 초록색 웃음을 찾아 내 가슴 속까지 깨끗한 사랑을 느끼게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노래 전시회 2집 수록된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이 조동익 씨가 작사 작곡하고 보컬도 조동익 씨가 직접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두 장의 어떤 날 앨범에 담긴 노래들이 하나하나 다 명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특별히 그 수많은 곡들 뭐 초생딸도 있고 출발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에는 이라는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개인적인 경험이고 또 생각이긴 한데요. 우선 그런 날에는 이라는 노래가 당시에 저한테 또 제 친구들,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들에게 나름 충격적인 감흥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한국 가요를 들으면서 노래의 어떤 부분을 똑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맞아요. 특히 이제 노래 부분도 그렇지만 기타를 조금 연주하는 학창 시절의 친구들에게는 진짜 충격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 그 두 개의 경향이 있는데 저희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헤비메탈, 하드락 연주하던 친구들은 장장장장장장장 어르르르 이런 쪽이고 그거보다 이제 어쿠스틱 기타나 이런 서정적인 음악에 사로잡혀 있던 학창 시절의 친구들은 이 기타의 아르페지오 그냥 우리가 보통 통기타라고 하면 C 코드 잡고 그 왜 포크송 대백과에 위에 그 코드 잡는 법 나와 있잖아요. 그거 잡고 그냥 장기장기 치면 되는 거였는데 이 곡에서 들려지는 기타의 연주는 되게 신비롭고 묘한 느낌의 아르페지오가 덩덩덩덩덩덩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김활성 씨, 이한철 그리고 수많은 그 시절의 학창 시절의 기타 플레이어들에게 있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때도 정확한 카피 개념이 저희들한테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맞아요. 어떤 서구 해외 팝이나 또 말씀하신 것처럼
락들, 헤비메탈들, 그 우리가 흔히 파워 코드라고 하는 거, 네. 또 기타의 솔로 연주들, 그런 충동이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이것처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곡들이 있었지만 네. 한국 가요에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잘 없었죠. 없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가요들 중에 그 가수 목소리 흉내내면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요책에 나와 있는 코드표를 보고 뭐 아르페지오니 스트로크니 네. 하면서 기타를 쳐보는 딱 그 정도였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들은 특히 어떤 날의 곡들은 기타라는 악기를 또 좋아하든 또 포크나 통기타를 좋아하던 친구들의 채워지지 않았던 어떤 오. 욕망을 맞아요. 불을 지폈었던 그런 많은 어떤 날 키즈들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말하자면 직접 해보고 싶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이제 기타 치는 사람들은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게 딴다고 그러잖아요. 네. 열매를 따듯이 네. 따고 싶은 음악이었던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걸 비슷하게 연주하면 나도 마치 그런 뮤지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환상을 만들게 하는 어쩌면 아주 세련된 웰메이드 팝 같은 그런 가요가 어떤 날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처럼 이 팝이 실용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또 기관에서 운영되는 과정에 따라서 교육되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맞아요. 그냥 저희한텐 좋아하는 음악, 이끌리는 음악 그걸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한번 해보고 비슷하게 해보고 따라해보고 그런 것이 거의 유일한 공부 방법이기도 했었고 또 가장 믿을 만한 공부 방식이라고도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 시기를 보냈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너무 혹사시켰던 것 같아요. 카세트 테이프 보면 이제 재생 버튼이 있고 빨리 감기나 대감기 버튼이 있잖아요. 네. 그 대감기 버튼을 정지 버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눌러요. 그러면 이제 당당당당당당당당 빠라라라라 당당당 요새 말로 하면 국룰이죠.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같이 한번 따라 해보고 싶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 시절이 뭐 당연히 떠오르는데 되돌아보면 제가 저를 이렇게 보고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돈 주고도 못 볼 순수한 풍경이었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저희 둘이서 비슷한 시기에 학창 시절을 보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요즘 표현으로는 라떼는이긴 한데 어쨌건 소리를 쫓아가면서 그거를 이렇게 따라해보고 싶어서 시간을 많이 들였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악보도 쉽게 검색이 되고 또 동영상 사이트에 가면 그걸 상세하게 아주 사려 깊게 설명해주는 그런 영상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희에게는 그게 참 순수했던 풍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날의 음악은 한국 가요로서는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따고 싶은 음악이었다. 이렇게 정리되네요. 예, 뭐 최초는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음악이나 또 기타 이런 악기에 대해 진지했었던 당시의 우리들 10대, 20대 젊은이들에게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은 어떤 날의 작품을 이번에 고르면서 그런 점도 있었지만 또 그러기 위해 곡을 듣고 또 들으면서 또 새삼스럽게 느낀 점들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오, 뭐 어떤 걸 느끼셨을까요? 그게 어떤 날에 정확히는 조동익이나 이병우라고 하는 뮤지션의 노래 부름이 그 전까지는 그냥 가수처럼 부르는 게 노래를 잘 부르는 것, 조용필이나 나훈아 이런 노래를 잘 부른다는 개념을 좀 넓혀줬다고 할까요? 오.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수처럼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이브레이션을 넣을 수 있을까?
그런 스스로 했었던 질문으로부터 그런데 노래를 잘 부른다는 건 어떻게 부르는 거지? 그런 건 어떤 의미이지? 하여튼 질문으로 이 질문 자체를 좀 버전업 시켜줬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와, 정말 좋은 표현이네요. 노래의 개념을 넓혔다라고 하는 거. 네네. 맞아요. 이 노래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다소 좀 거창하긴 하지만 네. 그렇죠. 노래의 본질이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또 그 당시 저희들이 뭐 조숙하고 진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노래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부를까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부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는 이제 가수의 입장이겠죠. 네. 주어진 가사와 멜로디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건가. 어디에 예 이런 걸 넣고 어디에 바이브레이션을 멋들어지게 넣느냐 이 문제인 것이고 무엇은이라는 것은 이제 작사의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작사, 노랫말 그리고 멜로디를 잘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은 꾸밈음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창법을 이렇게 넓혀서 부르는 목구멍을 쫙 열어서 부르는 것만이 잘된 표현은 아니라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래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됐고 그런 뜻에서 어떤 날의 노래 중 한 곡을 더 골라와 보았습니다. 아, 이번엔 그러면 조동희 씨가 불렀던 노래 한 곡 했으니까 네네. 이병우 씨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예. 작곡자 이병우 님이 86년에 발매된 어떤 날 1집에 있었던 노래를 자신의 목소리로 부른 작품인데 이 곡은 또 그 전에 들국화 1집에서 돌아가신 피아니스트 고 허성욱 님에 의해서 정말 아름답게 불려졌던 들국화 앨범에 실려 있었던 노래입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 골라주신 곡이 그러고 보면 또 다른 버전을 가지고 있는 곡들이 있네요. 그런 날에는도 어떤 날 앨범, 또 우리 노래 전시회 앨범, 그리고 이 지금 들려주실 오후만 있던 일요일도 허성욱 씨 들국화의 1집 앨범에도 수록되어 있는 곡이니까요. 네. 근데 이 두 곡을 참 저는 시간만 허락된다면 두 곡을 딱 붙여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게요. 네. 기타로 이병우 씨가 이 아르페지오를 연주하면서 노래하잖아요. 네. 기타의 울림과 똑같은 구성인데 피아노로 아르페지오를 했을 때 그 차이가 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 사실 맞습니다. 기타 쪽이긴 한데 이 비교해 듣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더불어 해보면서 근데 여기서도 노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래를 잘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이병우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곰곰이 이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래 듣고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날 1집 수록곡이고요. 이병우 작사 작곡에 이병우 씨가 직접 연주하고 노래도 합니다. 오후만 있던 일요일. 오후만 있던 일요일 눈을 뜨고 하늘 보니 짙은 회색 구름이 나를 부르고 있네.
이유 없이 달아나네. 나는 노란 풍선처럼 달아나고 싶었고 나는 작은 새처럼 날아가고 싶었네. 작은 빗방울들이 아이들의 흥을 깨고 모이초던 비둘기들 날아가 버렸네. 달아났던 강아지 끙끙대며 집을 찾고 스며들던 어둠이 내 앞에 다가왔네. 나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 한없이 걸었고 나는 빛 속으로 들어가 마냥 걷고 있었네. 오후만 있던 일요일 예쁜 비가 왔네. 오후만 있던 일요일
어떤 날 1집 수록곡이었습니다. 오후만 있던 일요일. 이병우 씨가 만든 곡이고 직접 그의 목소리로 녹음된 버전 함께 들어봤습니다. 전 이병우 씨 가사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네. 그 양희은 씨 노래이기도 했고 아이유 노래이기도 했고 가을 아침 거기서도 그렇고 이 곡에서도 그렇고 뭔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렇게 동네 풍경이라든지 집 안에서의 어떤 가족들의 풍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글로 써내려간 가사들이 도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음악을 듣는 우리는 그가 이렇게 이끄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 보는 거죠.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을 쫓아서. 그게 마치 노래 한 곡이라는 짧은 여행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동익 씨의 플랫리스 베이스 연주도 이 곡에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 날의 눈에서도 당연히 좋고. 예,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이 네. 어떤 날이라는 이 팀의 연주에 특히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기도 해요. 기타리스트로서의 이병우, 또 베이시스트로서의 조동익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날의 음악이 그런 차원에서 연주의 완성도라는 차원에서 네. 정말 좀 구분됐었던 점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정말 그랬지만 네. 그거는 부인하지 않고 너무 뛰어나고 탁월한 연주자들로서의 면모가 보여진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전 그런 중에서도 오히려 어떤 날의 음악 작업을 통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가수는 정말 누구일까?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뭘까? 또 노래를 나는 내 목소리로 나온 노래를 내가 어떻게 부를 것인가와 같은 그런 노래 부름에 관한 새로운 질문이 시작됐고 네. 또 노래 부름에 관한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또 감히 생각하게 돼요. 그렇네요. 대체로 어떤 날의 보컬에 관해서 그런 전제들이 좀 붙죠. 훌륭한 보컬리스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점점점점. 네. 혹은 보컬적으로 뛰어나진 않았을지 몰라도 점점점점. 뭐 네. 이런 류의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 또 훌륭한 보컬리스트에 관한 어떤 편견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 전제에는. 네.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예,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 시기의 가요계를 보면 노래 부르는 사람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굉장히 구분지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열린 음악회를 보면 큰 무대에 가수가 앞단에 서고 악단은 저기 뒤에 KBS 관현악단이 딱 있잖아요. 네. 그런 구도로 대중음악이 만들어지고 대중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시기에 어떤 날이 등장함으로써 연주와 노래가 동시에 될 수 있다. 앞 라인에 기타를 치고 베이스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연주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그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재밌다 이 코너. 벌써 세 번째 곡을 감상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곡은 하나 힌트가 있는데 어떤 날 1집에 보면 1960 또 1960 이렇게 두 연도수가 앨범 커버에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 때 60년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뮤지션의 작품입니다. 맞아요. 1960 60년생이 조동익 씨고 네. 제가 아예 못을 박아버릴게요. 왜냐하면 저하고 같은 띠이세요. 그리고 이병우 선배님이 1965년생 출생 연도로 이렇게 앨범 제목을 붙였었고 이 집은 이제 이름이 붙죠. 조동익, 이병우 이렇게. 네. 그 두 분 사이에 60년과 65년 사이 정확히는 1962년도에 태어난 또 한 명의
뮤지션의 작품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 바로 유재하 님인데요.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노래를 고민 없이 골라보았습니다. 네. 87년에 발표된 앨범이자 또 마지막 앨범에 들어있는 곡인데요. 네. 고민 없이 고르신 곡이고 사실은 진짜 설명이 필요 없는 작가와 명곡이라고 설명 짧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게 설명이 필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긴 설명이 해요.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전설적인 뮤지션이나 밴드 또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음악들이 어떤 식으로든 꾸준히 소개되고 그러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레전설 뭐 이런 말로 뭉뚱그려지고 그럴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아까 한철 씨께서 한 음악에 담겨 있는 어떤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다시 또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한 작업이 하나의 음악이 한 작가가 한 노래와 음악의 연주에 담아낸 시간들 그것들을 우리가 듣는 것 같거든요. 단순한 네. 사운드를 넘어서 그래서 그들의 음악 작업이 지금 혹은 과거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네. 그래서 세월이 계속 지나간다 하더라도 계속 설명되고 또 해석되고 또 새롭게 재조명되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사실 30년 전의 노래들만 해도 저한테는 말 그대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 명곡이고 명반, 또 명연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음악과 뮤지션들의 세계를 같이 공유하며 또 마음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세대가 저만 해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전설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조금 더 그들이 이 음악의 결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될 필요가 있고 또 뭐 리메이크란 이름으로 계속 새롭게 불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 명곡은 세습되어야 된다. 네. 여러 세대를 네. 걸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또 특히 음악가들, 뮤지션들에게 그런 의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표현하고 내 생각을 나누고 그러는 것도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 게 물론이지만 네. 동시에 그런 자신을 오늘의 자신이 되게끔 이끌어준 이전 시대의 음악가들 그들의 음악 작업들을 자신의 후배나 또 다음 세대에게 부단히 다시 한번 소개하고 설명하고 그럴 의무 말이죠. 맞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어떤 날의 노래 또 유재하의 작품을 소개해 주신 것도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조금 좀 무거워진 것 같지만 네. 이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이 노래 사랑하기 때문에의 감상 포인트랄까요? 살짝 말씀드려봐도 될까요? 네. 어우, 감성 포인트 쿡 찔러주시면 너무 좋고 이 토요일 우리 노래 전시회는 조금 무거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토요일에 눈을 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를 켜서 귀를 열고 계신다면 저희의 좀 이렇게 진중하고 느릿한 음악 이야기가 잘 이해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해요. 예, 감상 포인트 찔러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무엇보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극적으로 시작되는 또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진 일렉 기타 간주입니다. 디다리디디디디다라리라리 따이 네. 그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네. 저도 나중으로 미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바로 너무 자연스러운 나머지 그냥 쓱 넘어가지긴 하지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새롭고 또 뭐랄까요, 어디에도 없는 어떤 것으로 들릴 것입니다. 바로 현악 사중주, 대중음악 세계에서는 좀 낯선 용어이긴 그렇죠. 하지만 네. 현악 사중주로 연주되는 이 역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노래의 인트로입니다. 맞아요. 이 노래 인트로가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아예 현악 사중주만 나오는 그 인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파바바. 그 이후에 이제 주 멜로디인 바라라라라라라 목관악기로 연주가 네, 되는데 그 앞에 진짜 스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당시에 1987년인가요? 이 당시로 되돌아가 보면 진짜 잘 없었어요. 네. 가요에서 이런 클래시컬한 연주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감상 포인트는 노래를 제외한 전주의 현악 사중주 그리고 간주에서의 일렉 기타가 연주하는 극적이고 아름다운 멜로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노래를 제외한 그 부분마저도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명곡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명곡의 제가 명곡의 특징 또는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게 이 루프 또는 이 멜로디 네. 이런 코드 진행 이런 게 듣도 보도 못한 것도 아닌데 오호호, 그냥 그렇죠. 그냥 어디서 있는 것 같은데 또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뭔가 평범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좋지? 왜 이렇게 아름답지? 이 노래는 뭐지? 이런 묘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명곡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그것이 그래서 지역과 세대와 시간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느낌을 이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작품에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악을 들을 때 그냥 사람의 목소리, 노래소리만 따라가지 말고 그 틈과 틈 사이를 채우는 악기 음들. 네. 그래서 뭐 시선으로 보면 돋보기로 가까이에 있는 것만 글만 읽지 말고 저기 멀리 있는 것도 바라보고 또 직접 이렇게 손으로 그 질감도 만져보고 하면 같은 노래라 할지라도 여러 번 들었을 때 새로운 매력 같은 것들이 덕지덕지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 포인트 염두에 두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들으면서 김할성 씨와 함께했던 이번 주 우리 노래 전시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래 3곡을 골라주셨지만 숙제도 내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다른 버전의 노래들. 이 곡도 조용필 씨 버전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게 여기서 현악 사중주가 연주되는 이 인트로가 그쪽에서는 그냥 팝적인 인트로로 신디사이저가 혼을 연주하고 있거든요. 비교해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노래 들으면서 좋은 이야기 나누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바래졌어.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커다란 그대를 향해 작아져만 가는 나이기에 그 무슨 뜻이라 해도 조용히 따르리요. 어제는 지난 추억을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